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줄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네. 연초에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네. 인프런에 강의 하나를 올렸어요. 진짜요? 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네. 그 연초에 꼭 올리고 싶은 강의였어 가지고 어떤 주제인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제목이 네. 코딩 테스트 합격을 위한 리트 코드 네. 핵심 문제 풀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필요한 거잖아요, 개발자분들한테. 네네. 네. 그래서 뭐 개발자 취업이나 이제 네. 이직을 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 특히 네. 이렇게 국내 뭐 음. 뭐라고 하죠? 그 네. 줄여서 그 5글자로 얘기하는데 네카라 쿠베? 네. 어려워 너무. 그쵸? 예. 예, 저도 잘은. 네네. 네. 그래서 뭐 국내에 이제 뭐 네카라 쿠베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네. 네. 그런 데 들어가고 싶으신 네. 분들이 사실 음. 코딩 테스트를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예. 그쵸. 필수죠, 네. 필수.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음. 싶어서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봤죠. 음음. 이직할 때마다 코딩 테스트를 음음. 보고 있는데 음. 제가 한 이제 오랫동안 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습득했던 그런 코딩 테스트 노하우를 좀 나눠 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어. 만들었어요. 예. 좋네요. 언어는 혹시 뭘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파이썬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네. 파이썬. 네. 근데 뭐 되게 다른 말씀하세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코딩 테스트 할 때는 파이썬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게 가장 음. 편하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알고리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가장 시험 보기에는 좋은 언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음. 가장 실용적이죠. 그 코딩 음. 테스트에 한해서는 음. 정말 파이썬만큼 음. 효율적인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음. 짧게 쓸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예전에 음. 파이썬을 잘 모르고 음. 자바로 코딩 음. 테스트를 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손으로 이제 코드를 써서 보는 시험이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었는데 이거를 음. 자바로 쓰려다 보니까 코드가 와 엄청 진짜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함수 시그니처만 해도 막 그쵸. 자바에 뭐 음. 지네릭이 있고 그다음에 다 어. 이 타입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진짜 음. 그 큰 화이트보드를 음음. 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코드를 네.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 당연히 네. 결과도 안 좋았죠. 시간이 모자랐어요. 네. 코드를 다 작성하는데. 음. 그래서 저도 '좀 다른 언어 없을까? 내가 음. 그 코딩 테스트 보는 동안 음. 이런 문법적인 거에 너무 시간을 쓰지 않고 딱 음. 그 로직만 음. 핵심만 짚어서 효율적으로 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을까?' 이제 음. 찾아보다가 파이썬이 음. 딱이더라고요. 음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달래 님이 만드신 예 강의 듣고서 다들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줄레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요새 딸내미가 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배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북미 쪽은 여자아이들이 배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저희는 그냥 실기 시간에 그 배구 공 튀기는 거 10개 이상 머리 위로 1 미터만 넘기면은 A 받았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그냥 공 튀기는 정도만 이제 배구를 했었었는데 여기는 실제 시합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이제 어덜트 커뮤니티 센터를 가도 배구 드롭인이 되게 많은데 항상 풀이에요. 그만큼 남자분들, 여자분들 되게 많이 배구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음. 신기했어요 그게. 네. 그렇군요. 음. 북미의 그 여성들에게 네. 배구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재밌는 이제 사실이네요. 네. 네. 그래서 줄레님 오늘은 네. 우리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보기로 했죠? 아 네. 오늘은 그 개발자가 알아야 할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발자가 알아야 할 데이터베이스. 네. 주제를 그 그렇게 지으신 거 네. 보면 사실 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네.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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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약간 네. '데이터베이스는 네. 이런 거다.' 다시 한번 그냥 예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느낌으로 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주제인 것 음. 같아요. 이런 거 네. 면접에서 은근히 나오잖아요. 특히 음. 그 네.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음. 사실 음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음. 네. 그쵸.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음. 드려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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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굉장히 그 원초적인 질문부터 네. 데이터베이스 네. 줄여서 DB는 무엇인가요? 네. DB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안전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저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음.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네. 있는. 네. 네. 그쵸. 파일에다 저장하면 안 되나요? 파일에도 예. 그쵸, 데이터를 읽고 그쵸.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야 음. 파일에 저장할 수 있잖아. 왜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돼? 파일 음. 쓰면은 간단하고 눈으로도 바로 읽을 수 있고 막 더블 클릭해서 뭐 음. 에디터로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잖아. 왜 음. DB를 써야 돼? 할 수 있는데 음. 그게 물론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음. 이제 DB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안정성 그러니까 음. 그 파일을 썼을 때 쓰는 문제점을 이제 DB가 커버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일로 저장했을 때 뭐 CSV나 XML이나 제이슨, 야물 이런 파일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이 음. 파일을 혹시나 2명 혹은 3명 여러 명이 동시에 막 수정을 한다고 쳤을 때 데이터가 그러면은 막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나는 음. A로 저장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B로 누가 바꿔서 B로 저장되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DB를 쓰게 되는 거고 근데 파일도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음. 내가 혼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음. 그러면은 이제 파일에 아무래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제 음. 예 그 핸들링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개발할 음. 때는 파일이 되게 편할 수도 있고 혹은 음.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음. 제이슨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걸로 이제 바로 이제 푸시해 가지고 같이 데이터를 올려서 유닛 테스트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파일로 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DB하고 그런 장단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DB. 그 DB는 인제 그러면은 파일의 어떤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 주냐 했을 음.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니까 뭐 인서트하거나 이런 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시 수정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음. 혹시나 이제 뭐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해서 뭐 실패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음. 기존 데이터로 롤백이 되는 거죠. 복구가 되는 음. 거죠. 예. 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같은 거를 찾을 때도 이제 파일로 저장했을 때 찾으려면은 이게 음. 눈으로 막 찾거나 해야 될 텐데 오래 음. 걸리잖아요. 근데 음. DB는 이제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서 음. 인덱스를 쓰면은 네 특정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보통 DB를 많이 씁니다. 음. 네. 그 줄레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음. 가지가 그러니까 파일과 음. 비교했을 때 그 음. 세 가지가 더 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 일단은 빠르다는 거 그쵸? 그쵸, 예. 그쵸. 뭐 파일은 이제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뭐 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데이터 양이 음. 점점 이제 커진다면 이제 거기서 내가 음음. 원하는 내용을 찾는데 굉장히 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음. 그리고 네.
안전하게 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파일에 하다 보면 우리 막 이렇게 파일 같은 거 음. 실수로 지우거나 날리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방지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접속자들을 이제 다뤄야 음. 하고, 그쵸? 그 네. 접속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음. 부분들을 이제 음. 데이터베이스가 해결해 주는 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달래님 정리를 정말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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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뭐 달래님도 그러면은 네 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DB가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네. 일단은 네. 뭐 우리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어떤 기업 환경에서는 음음. 사실 DB가 중요하다기보다 음.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쵸, 그쵸. 데이터가 음. 그 어떤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 자산을 일단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쵸? 예. 음음. 거기에 어떤 고객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음음. 데이터를 이렇게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음. 것 같아요. 유실되지 음. 않게. 그쵸? 그쵸. 어 음. 그리고 그 음.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없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음음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음. 온라인 시스템이니까 누가 데이터를 음. 요청했는데 바로 데이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굉장히 음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음음. 결국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음.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보면은 막 그 데이터 고객 데이터 유출돼 가지고 네. 막 단체로 이렇게 소송 걸고 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를 잘 관리 못하면은 진짜 음. 회사의 존망을 음. 예 존망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데이터 관리를 되게 음. 중요시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음. 사실 개발자들은 음.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음.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 그래서 뭐 그건 UAT까지만. 뭐 그 회사마다 정책이 틀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음음. 다니던 회사는 뭐 음. 스테이징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음. 접근하려면은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티켓을 올리고 기간만 딱 이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엄격하게 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 빅테크에서 일할 때는 많이 이제 그렇게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음.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런 음 조직에서 음 뭐 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그 뭐 보통 DBA라고 하죠. 네 예. 맞아요. 그 사람들만 이제 음.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음음. 굉장히 접근을 이제 제한하는 인제 그런 정책을 음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회사 보면은 음. 그 이제 만약 그 DB 쿼리를 날릴 게 있으면은 뭐 음. 개발하고 이제 뭐 파일럿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음. 운영에 반영하려면은 티켓을 음. 발행해서 그 음. 운영 날에 음. DBA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날 이제 DBA가 와서 운영에다가 반영을 해 주고 가요. 음. 예.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쪽은 음. 아예 이제 음. DBA가 직접 핸들링 한번 검수를 하거든요, 음. 그 오기 음. 전에. 예.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음. 세이프티 장치를 갖고 음.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네. 참 불편할 때가 많죠? 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뭐 네.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도 네. 되는데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도 막 예전에 되게 음.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많아요. 특히 음. 이렇게 음. 고객한테 뭐 어떤 데이터 관련돼서 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슈 같은 게 이제 음. 티켓이 왔을 때 네. 데이터를 열어보는 게 제일 이제 음. 확실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로컬에서는 이렇게 그냥 로컬에서 돌리고 있는 개발 서버에 워낙 그냥 쿼리 같은 거 이제 팍팍 날려서 이제 하는 게 음. 익숙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쿼리 한 방이면 되는데.' 아 이제 그쵸. 이런 걸 아는 상황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다 음. 밟아서 데이터에 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음음. 참 예 불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음음. 참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음.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예. 그럼 줄리아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네. 종류가 있나요? 아 네.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가장 먼저 저희가 많이 쓰는 거 이제 그 관계형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하면 RDBMS죠. 그 음.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인데 이제 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 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음. MySQL, 포스트그레 음. 그리고 마리아DB 같은 게 있을 음. 거고요. 그리고 음. 데이터 이제 그 구조가 그냥 저희가 엑셀 열면은 이제 2 차원 테이블로 행하고 음. 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테이블 구조. 음. 네. 음.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정확성과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결제나 주문, 회원, 금융, 전산 그러니까 뭐 은행권은 대부분 다 이제 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는 노시퀄 예. 음. 노시퀄에서 몽고DB나 다이나모DB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네 노시퀄은 스키마가 유연하고 확장에 강해요. 그래서 제이슨 같은 그런 오브젝트 데이터를 덩어리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스키마가 되게 유연하고 그래서 이제 속도와 확장이 중요한 시스템에 많이 쓰이죠. 뭐 로그나 이벤트 이런 대용량 트래픽 이제 우리가 많은 그냥 빅데이터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뭐 레디스나 멤캐시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 디스크나 뭐 SSD 이런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램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램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되게 빠른데 대신에 이제 휘발성인 거죠. 한번 끄면은 다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음. 되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로그인 세션이나 뭐 음. 캐시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 네. 전에 그 레디스를 네. 노시퀄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인메모리 DB에서 또 한 번 언급해 네. 주시네요. 아 이게 좀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쪼끔 다른데 그러니까 노시퀄이 그러니까 음. 저는 이걸 그러니까 뭐야 노시퀄이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형 vs 노시퀄 이렇게 크게 음. 나누고 이제 노시퀄 안에서도 여러 개가 또 나뉠 수 있는 거죠. 인메모리 DB가 이제 그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몽고DB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 다큐먼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노시퀄 중에 하나인 음. 건데 예 아까는 그냥 노시퀄로 제가 묶어서 얘기를 해 음. 버렸네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나눌 때 어떤 음. 기준으로 분리를 하냐 이렇게 기준점을 세워 음음. 놓으면 조금 음. 더 정리가 잘 될 음.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인메모리 DB가 그 음. 노시퀄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음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그 음. 인메모리 음음. 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예. 음. 물론 주로 이제 어떤 그 개발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음음음. 인메모리용도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아. 이제 음. 그냥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느냐로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음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잘 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이게 음. NoSQL이잖아요. 그러니까 SQL 음. 그 관계형 음.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음. NoSQL 그거 외에 음.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왜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 그쵸, 그쵸. 외에 음음. 관계형이 아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음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또 하나의 분류 음음. 기준이고 또 하나는 음음.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음음.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거면은 이제 음. 뭐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음. 아니면은 뭐 아예 그런 메모리에 음. 저장하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쵸? 그다음에 네. 뭐 목적을 기준으로도 이제 음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어떤 그런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뭐 이제 요런 음. 식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예. 줄리님께서 좋은 네. 포인트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오포제이나 아마존 넵튠 같은 게 있고 저는 이거를 코업에서 써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오포제를 한 4달 정도 써 봤는데 음. 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테이블을 이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드를 하나 딱 음. 만들면은 동그란 원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어트리뷰트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 노드라는 걸 하나 딱 만들고 거기다가 어트리뷰트로 뭐 네임은 달래, 뭐 주소, 뭐 나이, 성별 이렇게 음.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 다른 노드를 또 하나 만들고 이제 음. 거기에는 이제 줄레를 넣는 거죠. 줄레, 뭐 음. 이름, 뭐 음. 주소 뭐 막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노드 간에 이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줄을 딱 그으면은 줄이 딱 생기거든요. 이 관계는 뭐 친구 관계,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관계를 엣지라는 이름으로 선언할 수가 음. 있는데 이런 음. 거를 막 여러 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서로와 서로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음. 비주얼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음. 가지고 너무나 좀 재밌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은 막 일촌 맺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정말 음. 특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촌 관계 뭐 이촌 관계 그런 서로 음. 간의 관계 그래 가지고 음. 뭐 SNS 친구 추천이나 뭐 네트워크 분석 등 할 때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정말 한번 써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네. 번도 아직 안 써 음. 봤어요. 근데 음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음음. GUI네요, GUI.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음. 들어오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음. 인사이트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음. 예 그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이 음. 가능하다고 해야 음. 되나?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막 음음. 데이터베이스에 한두 명 음. 입력하는 게 음음. 아니라 막 음.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회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음음. 근데 그거를 GUI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결국은 뭐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때 예. 다뤘던 예. 데이터가 한 50 명이 안 돼 가지고 세 명 있는 음. 회사였었거든요. 음. 그래서 막 시작한 그런 작은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가 진짜 적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달래님 매뉴얼하게 다 말대로 입력했어요? 그렇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음. 그 달래님 말대로 정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화면에 나온다고 음. 하면 엄청 버벅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데요. 음. 예. 그렇군요. 뭔가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저는 음. 정말 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게만 딱 써 봤어 음. 가지고 음. 예 내부제 깊게 하신 분들이 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생각을 해 봅니다. 줄레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짚어 주신 것 같은데 네. 줄레님은 어떤 음.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음.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제일 많이 써 보셨나요? 저는 노시퀄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몽고디비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음. 이것저것 클릭해 봐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만 확인해 보고 음. 써 보진 음. 않았고 음. 이제 보통은 관계형 특히나 포스트그레를 대부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음.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음. 이제 캐시 쪽으로는 이제 레디스 많이 썼던 것 음. 같습니다. 음. 네. 달리님은 어떤 DB 많이 쓰셨어요? 저는 네. 좋아하는 거는 음. 포스트그레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예. 음. 그리고 노시퀄에서는 레디스도 좋아하고 몽고디비도 음. 좋아하고. 예. 음. 아 음. 그리고 저는 음. 이제 커리어 초반에서는 한국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네. 그냥 오라클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쵸, 그쵸. 굳이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음. 당연히 오라클이고 그 위에 음. 올라가는 뭐 이런 웹서버 같은 미들웨어부터 네 그냥 다 모든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그런 음. 오라클 딱지가 이제 붙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예. 음음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음. 좋았나? 그러면 음. 경험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음. 기업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음. 굉장히 복잡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음음음. 이제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좀 이렇게 음. 표준화된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표준화된 기술은 제가 음. 한번 배워 놓으면 어떤 음. 데이터베이스 그 벤더 음. 제품을 사용해도 제가 다 써먹을 수가 음. 있잖아요. 근데 제 네. 그쵸. 기억에 음. 오라클에는 그 음. 오라클에서만 지원되는 그 음. SQL 신텍스도 많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음. 제가 뭐 음. 포스트그레스나 음. 마이스컬처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그걸 음음. 알게 됐어요. '이런 음. 문법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구나.' 이 어. 스탠다드 이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음음.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음음음. 지금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음음. 또 오히려 음. 그런 최신 표준 문법을 오라클에서 음. 늦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음.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음. 테이블 조인할 음. 때 음. SQL 문법 뭐 쓰죠? 조인할 때 예. 이너 조인, 뭐 뭐 레프트 하여튼 조인, 조인이라는 아우터 조인. 키워드를 쓰잖아요. 예. 예예.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쓰잖아요. 근데 아니면 그게 플러스. 예. 예. 근데 예. 그게 오라클 그 초창기 버전에서는 음. 조인이 안 음. 됐었어요. 그걸 아, 하려면은 뭐 했어야 돼요? 예예. 이제 from이랑 where 가지고 이제 음. 조인 효과를 냈어야 됐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좌나 이런 거 들었을 음. 때는 조인을 쓰라고 배웠는데, 회사에 오면 음. 그걸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간극 때문에도 쪼끔 음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좋아하지 않았던 어.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어. 저는 오라클 생각하면 그때 뭐야, 되게 비싸다고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그런 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음. 일할 때. 음.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에서 오라클 DB 다 걷어냈다고 기사가 어 뜨던데. 나도 그 뉴스 봤는데. 예. 그래서 그거 보고서 '오,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좋은 방향인 것 예 같아요. 예. 한국 IT가 좀 이렇게 자바, 음음. 그다음에 오라클 음음.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좀 네. 탈피하는 건 굉장히 음음. 그냥 건강한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을 음음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음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형 네.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 사실 데이터 음. 모델링이라는 거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줄레 님께 음.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음. 싶습니다. 아, 네. 데이터 모델링 저도 예전에 이제 일할 때 그 막 수업 같은 데 가 가지고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DBA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거의 하거나 아니면은 시니어 디벨로퍼 분들이 이제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뭐냐면은 그 테이블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은 테이블을 여러 개를 설계를 해야 될 테고, 이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제 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음. 성능이 잘 날 건지, 그리고 확장이 음. 쉽게 할 건지를 이제 고려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고, 그 결과물이 한마디로 ERD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되게 이제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정규화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할 거냐 비정규화를 할 거냐 음. 이거인데, 그러니까 정규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잘게 나누는 거예요. 음. 중복을 제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음. 정확성을 높이는 건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쿠팡에서 저희가 온라인 주문을 한다고 할게요. 쿠팡에서 음.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 줄레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주문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정보가 같은 테이블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상상이 안 가죠. 막 달 그 줄레 키보드, 줄레 마우스, 줄레가 막 계속 중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네. 정규화가 되지 않은 거죠.
음. 이제 정규화를 고려를 하려면은 이제 유저라는 테이블에 이제 줄레라는 사람이 들어갈 거고, 이제 뭐 오더라는 테이블에 이제 뭐 오더라는 테이블에 중간 테이블이 있을 거고, 뭐 프로덕트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오더를 통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 줄레가 이제 오더를 통해서 프로덕트에 있는 키보드를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인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규화를 음. 하면 중복이 제거가 되고 정확성이 높아지지만 조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반대급부로 이제 비정규화라는 게 나오는데, 비정규화는 한마디로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한 테이블에 모아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 테이블이니까 조인이 필요 없죠. 그냥 읽기가 빨라요. 모든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중복된 데이터를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비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계 테이블. 왜냐하면 집계 테이블은 그러니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셀렉트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널리시스들이 가서 이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셀렉트만 해서 결과물만 보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수정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집계 테이블 같은 데는 이제 비정규화가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에서 이제 관계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테이블 간의 관계가 원 투 원, 그러니까 1대 1로 이제 관계가 설정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유저하고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같은 객체인데 관리상 나눈 거죠. 예를 들어 뭐 유저가 아이디랑 뭐 네임, 간단하게 가벼운 그런 심플한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프로파일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미지도 뭐 베이스 6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지를 코드로 만들어서 바이너리를 이제 인코딩한 거니까 엄청나게 데이터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저 쪽에 넣어버리면은 매번 셀렉트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건 이제 뭐 프로필 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한다거나 뭐 주소나 각종 디테일한 큰 데이터들은 그쪽에다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1대1로 거의 같은 객체인데 관리상 나눈 거고, 이제 뭐 원투 매니, 1대 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저 테이블과 오더, 아까 뭐 오더 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줄레는 여러 개의 오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투 매니로 할 수 있고, 이제 매니 투 매니 같은 관계는 이제 만약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한 학생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한 클래스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또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니 투 매니로 관계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하게 됩니다.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네. 10 분을 스테이트로 아, 그래요? 네, 아, 너 너 설명해 너 뭐 주셨는데 이제 어.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도 말하면서 근데 재밌네요. 이게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데이터 네. 모델링은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아까 전에 그 네. 일단은 정의 부분에서 데이터 음. 모델링이 테이블을 어떻게 나누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테이블들이 애초에 필요한지 그 음. 발굴하는 작업, 그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이제 엔티티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 음. ERD에서 결국 네, 맞아요. ERD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엔티티란 relationship인데, 네. 사실 엔티티가 먼저 발굴이 음. 돼야 이제 거기서 엔티티들을 쪼갤 수도 있고, 또 그 쪼갠 음. 엔티티들 간의 음. 릴레이션을 정립할 수 있는 이제 고런 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음. 거기 정의 부분에 쪼끔 고거 더하고 싶었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커리어 음. 초반에는 그 줄레 음.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제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DBA 분들이 이렇게 저 음. 대신해서
음. 데이터 모델링을 이미 해 주셔서 이제 음. 제가 개발을 시작할 때는 이미 테이블 같은 게 다 이제 잡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는데요. 음. 이제 제가 점점 경력을 쌓으면서부터는 사실 음. 데이터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음. 일단은 음. 그 아키텍처의 흐름이 예전에 음. 그런 모놀리스에서 음. 이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많이 바뀌면서부터 데이터 모델링이 음. DBA한테 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팀에 음. 나눠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일하던 팀에서 음. 데이터 모델링부터 다 처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음. 일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음. 점점 더 시니어로 가니까 이제 음. 개발보다는 설계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음. 시스템 설계에서 데이터 모델링은 정말 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 음.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데이터 모델링은 저는 기초 음.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음. 근데 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잖아요, 잘. 음. 그러면은 계속 고생해요. 그 위에 레이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음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됐겠죠? 아니면 그 위에 네. 뭐 API를 만든 레이어도 있겠고 음음. 데이터 모델링부터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 음. 그 상위 레이어로 갈 때 계속 음. 감사하게 돼요. 아 이게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음. 안 돼 있으면 그 위 레이어에서 음. 이 데이터 모델링이 잘 안 된 거를 그 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음. 위에서 잘 막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음. 이게 어 데이터 데이터를 모델링의 3 재조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딴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잘 데이터를. 네. 정말 뭐 단순한 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정말 음.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누가 칼럼 이름에다가 오타를 넣어 음. 놓은 거예요. 어. 음. 근데 그 이미 그 네. 테이블에 100만 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 어. 그 얼터하려면은 또 엄청 오래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그거를 하겠냐고요. 예. 그냥 대부분의 쓰는 거죠. 경우에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그 변환 음.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 맞는 음. 스펠링으로 이제 바꿔 주는 작업. 근데 이제 음. 그런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런 작업 안 음음.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음. API 레이어까지 그 오타가 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음. 예. 뭐 그런 것도 음. 있고 사실 더 음. 중요한 거는 초기 데이터 모델링 보다 음. 그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음.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커가면서부터 데이터 음. 모델링을 계속 조금씩 만져 줘야 돼요. 음.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디자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음. 시스템 설계적으로. 기존 음.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음. 그쵸? 그다음에 그쵸. 그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 그 테이블에 음. 대한 아니면 그 관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음.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음. 그런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 음. 테이블을 추가되는 상황에서 음. 칼럼을 추가해 음. 버리고 예. 음. 아니면 칼럼을 추가해도 충분한 일에 테이블을 음. 추가하거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음. 발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음. 데이터가 이제 음. 많아지게 될 거고 후자 같은 음.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인들이 많이 생기게 될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음.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링은 굉장히 음.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이라서 음. 정말, 정말 잘해야 음. 된다. 예. 저는 그거를 음. 이제 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음. 모델링에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음. 데이터 모델링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음. 그리고 후배 개발자들이 이렇게 ER 음. 같은 거 그려오고 할 때도 정말 음. 꼼꼼하게 음. 리뷰를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음. 없게 굉장히 신경을 음. 쓰는 편입니다. 네. 충분히 얼마나 중요한지 잘 전달됐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데이터 모델링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뭐 네. "조인이 많아지면 이제 느릴 음.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해 주셨고 음. 그다음에 초반부에 그런 인덱스 음.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음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음. 우리가 작성하는 쿼리 그쵸? 그런 이제 네. 쿼리에서 음. 영향을 낼 텐데 그쵸? 음. 어떤 쿼리와 그다음에 음. 어플리케이션 성능 음. 이거에 대한 혹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정리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뭐야 예전에 일하면서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건데
셀렉트 아스테리크 쓰지 음. 말라고 음. 이거 쓰면은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음. 많이 들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 셀렉트 올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음. 항상 이제 필요한 컬럼만 써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음. 가져왔었는데 음.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 셀렉트 올 그러니까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제 컬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컬럼 중에서도 막 제이슨이나 뭐 로그 데이터 이런 음.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 큰 음. 데이터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을 텐데 올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불필요하게 쓰지도 않은 데이터들을 다 갖고 오니까 엄청 느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셀렉트 할 때는 이제 필요한 필드만 써서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셀렉트 할 때 또 웨어 조건을 쓰잖아요. 웨어 조건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필터를 해 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그 데이터만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제 웨어 조건이 없으면은 이제 전체 테이블을 다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능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웨어 조건을 넣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갖고 오게끔 하고 또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조인은 저희가 많이 쓰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비용이 싸지 않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같이 함 합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계속 더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은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인을 네. 많이 안 하려면 네. 비정규화를 비정규화를 해야겠네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테이블 모델링이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비정규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음. 네. 정규화, 비정규화를 상황에 따라서 잘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뭐 꼭 필요하면 조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음. 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그쵸, 말씀하시려고 그쵸. 하신 네. 거죠? 예. 맞습니다. 비정규화가 되어 있으면은 애초에 예. 조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네. 데이터 모델링 누가 한 거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음. 네 해야겠죠. 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게 저는 음음. 데이터 모델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묘미. 예. 그 경험이 많은 개발자일수록 이런 음. 부분에서 잘하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음. 극단적으로 정규화를 음. 하는 것도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조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능 문제를 음. 일으킬 수 있고 음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비정규화를 할 음. 경우에는 사실 음. 애초에 관계형 음. 데이터베이스를 쓸 음. 이유조차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러면 음. 그냥 노스QL 데이터베이스 쓰는 게 나아요. 예 네. 그래서 완전히 스윗 스팟 그런 딱 음음. 그 좋은 지점을 찾아내는 게 정말 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네. 아까 전에 그 웨어절이 없으면 이제 전체 테이블 음음. 스캔해서 음. 이제 성능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건 음. 웨어절이 없이 음. 이제 업데이트 문이나 딜리트 음. 문을 썼을 때 그 음음. 올 수 있는 그 재앙. 음음음. 예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음음음. 이런 실수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 서버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려고 델리트를 했는데 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서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롤백되고 다시 음. 지우니까 또 죽고 음. 롤백되고 그런 음. 경우 있었어요. 음. 그때는 이제 끊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음. 5,000 아니면 10,000개 음. 정도로 끊어서 이제 음. 델리트하고 커밋하고 음. 다시 또 이제 음. 10,000개 끊어서 하고 하니까 그때는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음. 개념을 몰라 가지고 그냥 올 음. 데이터 델리트 해 버리니까 그냥 음. 죽어 버렸어요, DB가. 음. 예. 저는 이제 신입 음. 개발자 때 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델리트 유저 하셨어요? 테이블에 네. 패스워드를 네. 다 똑같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외워제를 안 운영 써 가지고. 운영을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카이브로 가서 롤백했나?
그래서 바로 저기 DBA한테 연락해서 "저 큰일 예예. 났다."고 예. 예예. 그래서 이제 DBA 와. 분이 복구해 주셨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이제 예예예.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 실수 왜 했냐면은 이제 네. 그렇게 SQL에도 주석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전에 다른 작업을 음. 하다가 그 외어절을 이제 음. 통째로 이제 주석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셀렉트문이나 아. 이런 거 할 때 잠깐 필요가 없어서 주석 처리를 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주석을 안 그거 풀고 이제 날려버린 거구나. 날리고 알았어. 왜냐면 어. 날리면 보통 이제 몇 개의 로우가 업데이트 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예. 이제 음. 수백만의 로우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예 근데 그리고 네. 예 자동 커밋이었어요? 오토 커밋? 네. 그 툴은 이제 오토 커밋 이제 그렇구나. 하는 거여 가지고 예. 어. 그래서 그 네. DBA 분이 저 그 권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주셨어요. 아 이 친구 같은 위험하다. 네 같은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그거는 어. 제가 아예 그 작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거였어 가지고 이제 권한을 획득해서 예. 했던 거였거든요. 네. 뭐 예. 그런 네 추억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개발자는 운영 권한은 안 받는 게 서로 좋은 것 같긴 해요. 맞는 것 좀 같아요.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안전을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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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전에 그 DB 인덱스에 대해서도 잠깐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인덱스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이 인덱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책을 읽는다고 치면은 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그 책의 목차 보고서 '이 내용 287 페이지에 있네.' 하고 287을 한 번에 가서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덱스는 그 DB의 목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에다가 인덱스를 만들면은 그 셀렉트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때 이제 인덱스는 저희가 많이 쓰는 컬럼들 있잖아요. 뭐 웨어 조건에 걸리는 거, 조인 아니면은 오더 바이나 그룹 바이에 걸리는 그런 컬럼들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만들면은 이제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기에도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 인덱스를 무한정 만들면 좋냐? 그게 아닌 이유가 인덱스를 만들면은 그게 결국에는 인덱스 테이블이 따로 만들면서 거기에 내용을 저장을 해 놓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셀렉트할 때는 빨라지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 뭐 업데이트 되거나 델리트 되거나 뭐 인서트 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인덱스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느려지는 거죠. 그 인덱스 테이블이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장 음. 공간도 늘어나고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능이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잘 선택해서 인덱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적당히 필요한 컬럼에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예. 음. 뭐 그 줄리 님은 인덱스 이렇게 음. 생성하고 이런 경험은 좀 있으신가요? 인덱스는 제가 음. 많이는 안 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음. 드는 생각은 요새는 근데 쿼리를 거의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DB 끝나고서 나중에 뭐 주제로 이렇게 ORM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ORM을 하다 보니까 일단 쿼리 자체를 많이 못 보게 되고 뭐 인덱스는 또 다른 음. 문제겠지만 음. 예. 저는 참 인덱스 때문에 고생한 음. 기억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인덱스 보통 때문에요? 예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 보통 이제 느린 쿼리 같은 거 찾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음. 느린 쿼리가 시작은 아니겠죠. 일단은 뭐 네. 어떤 뭐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뭐 어떤 음. API가 느려요. 이렇게 음. 연락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웹이나 음. 어떤 뭐 모바일 앱에서 뭘 쓰는데 어떤 부분에서 느리게 음. 로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음. 상황에서 그런 병목 구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경우 음. 어떤 테이블에 인덱스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음. 사실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음. 테이블 풀 스캔이 일어나서 역시 음. 관계형 DB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덱스를 생성해 놓지 음음음. 않으면. 예. 그 음. 예. 이제 무색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음. 거죠. 근데 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인덱스 음. 관련된 문제가 음.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음음음. 요즘 뭐 이런 하드웨어도 되게 좋고 리소스 좋고 이래 가지고 뭐 음. 사실 데이터가 웬만큼 늘지 않는 한 인덱스 음.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음음.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느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어느 그런 히팅 포인트를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음음. 급격히 성능이 음. 느려지는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음음음. 그게 그냥 그 쿼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걔가 오랫동안 음. 잡고 있으면 그 DBMS는 다른 쿼리를 처리해 주는데도 이제 속도가 음. 느려지는 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음. 그래서 항상 그 빠진 인덱스 찾기, 이것 때문에 이제 항상 음. 어 많이 이제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 API 성능 최적화 작업이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음. 음. 참 많고, 그래서 인덱스 중요하고, 음. 다시 음. 데이터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모델링 정비와 때 부정비와 예. 인덱스를 잘 생성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음. 다 사실 미리 음. 생성해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리 분모 그쵸, 포인트 그쵸. 찾아서. 그리고 음. 이제 그걸 찾으려면 사실 음. 데이터가 어떻게 액세스 되는지 그 음. 패턴을 잘 알고 음. 있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음. 어떻게 어떤 쿼리가 많이 사용되냐, 웨어절에 음. 어떤 칼럼들이 많이 위치하냐, 이런 걸 보면 음. 인덱스가 다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음. 그래서 중요한 것 음.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 오늘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많은 네. 얘기를 나눠 본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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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달래줄래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줄레였습니다. 저는 달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 안녕.